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번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생존 경쟁을 아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밤 9시 40분에 MBN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뻔한 그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 화려한 무대라던가 막 눈물 흘리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참가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약간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집중 탐구 시간을 위해서 자료를 좀 엄청나게 모아봤거든요. MBN 공식 웹사이트 기획안부터 유튜브 티저 영상까지 싹 다 종합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알던 기존의 오디션 포맷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늘 보던 그 감성적인 사연팔이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죠.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도대체 왜 무려 99명이나 되는 남성 참가자들이 이 잔혹할이 많지 차가운 서열탑이라는 시스템에 스스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이 철저한 계급 투쟁의 장이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흔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쨌든 출발선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보통은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공정한 심사 기준을 내세우죠. 그런데 무명 전설은 시작부터 그 공평함에 대한 환상을 가차없이 박살내버립니다. 진짜 가치 없더라고요. 오직 대중적 인지도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만 가지고 99명의 참가자를 1층부터 5층까지 아주 수직적인 피라미드에 그대로 쑤셔 넣었거든요. 와, 대중적 인지도요. 시작부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노골적이죠. 노래 실력이나 무대 장악력, 잠재력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된 기준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1층과 2층은 미디어 노출이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대중이 이름조차 모르는 완전 무명 참가자들이군요. 네. 그리고 3층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 같이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출연해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 한 번쯤 얼굴을 비췄던 분들. 그럼 4층과 5층은요? 대망의 4층과 5층은요. 누구나 얼굴에 보면 딱 알만한 이미 인지도가 최상위권인 유명인들이 특권층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 피라미드 세트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못 받고 시작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굳이 이 피곤한 퇴근 후에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노골적이고 불공평한 계급사회를 보고 싶어 할까요? 현실이 이미 충분히 팍팍하니까요. 제 말이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이미 서열로 꽉 막혀서 답답한데 말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자면요. 오히려 그 노골적인 지점이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심리적 장치요? 어떤 식으로요? 현대 자본주의나 미디어 사회에서 인지도라는 건 곧 권력이자 계급이잖아요. 절대 뚫을 수 없는 스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인지도가 깡패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평소 일상이나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 학벌, 인맥 같은 걸로 은근슬쩍 나뉘는 층계를 매일 겪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평등한 현실을 아예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 세트로 떡하니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굴이 숨기거나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차가운 민낯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했다. 그렇죠. 1층과 2층의 무명 참가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시청자들은 처음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분노나 긴장감을 느끼겠지만요. 결국 1층의 무명 참가자가 오로지 자기 목소리와 실력 하나만으로 그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부수는 걸 응원하게 될 겁니다. 상위층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른바 하극상, 서열 뒤집기를 강렬하게 열망하게 되는군요. 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예전에 회사나 모임 같은 데서 그 은근한 기수문화 혹은 경력직과 신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내 칭수가 매겨지는 그 답답한 말이죠. 시청자들이 1층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투영하게 되는 건 진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그 라인업이 프로그램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라인업, 네. 네, 이 1층부터 3층까지 포진한 무명 참가자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특히 나이 분포를 보면 이 트로트 장르의 아주 독특한 현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자료 보고 처음엔 제 눈에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열과 경쟁을 다루는 잔혹한 시스템인데 최연소 참가자가 무려 6세입니다. 유치원생이죠. 네, 1층에 배정된 101호 박차오름 군. 이 어린아이를 생존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넣었어요. 게다가 같은 1층에 9세 홍승현 군도 있고요. 3층에는 11세 김태롱 군, 2층에는 15세 정기호 군처럼 아주 어린 꿈나무들이 대거 퍼진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반대편 극단은 어떤가요? 반대편에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들이 계십니다. 쉬고령 참가자인 2층에 64세 이성걸님, 3층에 64세 전부성님, 그리고 1층에 60세 이창호님까지. 6살 아이랑 환갑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무명이라는 똑같은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같은 층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네요. 네, 그 엄청난 나이 차이가 한 화면에 잡히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화제성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캐스팅일까요? 물론 화제성도 노렸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바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특수성이자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과 그림자요? 6세부터 64세까지 동일 선상에 섰다는 건 꿈을 향한 열망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어떤 감동적인 서사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건 참 희망적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노래 하나에 바치고 숱한 무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발선인 1층과 2층을 맴돌며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장년층 참가자들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아, 화려한 연예계의 냉혹한 뒷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도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다는 말씀이 참 꽤나 아프게 들리네요. 이거 확실히 단순한 노래 대결은 아닙니다. 네, 단순한 쇼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밑바닥 층이 아니라 이미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것 같은 그 4층과 5층의 룰입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당연히 자기들의 화려한 인지도를 과시하면서 뭔가 거덜먹거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여기서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얼굴에 가면에 씌워버렸죠. 맞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게다가 본명도 숨기고 아주 독특한 가명을 사용하더라고요. 가명들이 아주 재밌어요. 4층 참가자들 가명을 보면 전화받아 TY, 리틀 김준수, 천만 배우, 리틀 싸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고요. 5천 한술 더 떠서 준우승, 노래방 대통령 같이 자기 정체를 막 살짝살짝 흘리면서도 도발적인 가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온라인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체형, 서 있는 자세, 심지어 걷는 폼이나 마이크 잡는 습관까지 초단위로 분석해서 벌써 리스트를 쫙 뽑아냈더군요. 네, 진혜성, 황민우, 성리, 신성, 노지훈 같은 아주 쟁쟁한 스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뜨거운 추리 게임이 한창이더라고요. 팬들은 이미 명탐정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특정 출연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과거 행적이나 심지어 정치적 성향 같은 예민한 주제를 두고도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 정치적 성향까지요? 네, 물론 저희는 오늘 그런 민감한 논쟁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유지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팬분들의 즐거운 추측일 뿐이고 아직 팩트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추측들보다는 이 방송 기획 자체가 가진 뼈대와 묘미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대체 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 유명인들에게 굳이 가면을 씌운 걸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철학적인 모순입니다. 아까 제가 1층부터 3층까지의 무명 참가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의 뇌리에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진흙탕 같은 서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4층과 5층의 참가자들은요? 네,
자신들이 평생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가장 강력한 기득권인 인지도와 이름값을 스스로 내려놓고 가면 뒤로 숨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와, 1층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데 꼭대기인 5층은 그 이름을 버린 채로 싸워야 한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정합합니다. 유명인들은 오직 자신의 순수한 목소리, 이른바 계급장을 떼고 남은 본질적인 실력 하나만으로 자신이 왜 이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밑바닥부터 다시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누영은 이름을 얻기 위해 싸우고 전설은 이름을 버리고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극명한 대비군요. 계급을 가장 노골적으로 나눠놓고는 정작 그 꼭대기 계급의 특권은 박탈해버리는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기획입니다. 꼭대기 계급의 특권을 박탈해버렸다. 이 해석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영리함은 이런 심리적인 묘사나 룰에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시각적인 연출도 대단하죠. 맞아요. MBN 티저 영상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시각적인 전략, 즉 미장센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아, 일상적인 공간 말이죠. 네, 보통 이런 트로트 오디션에서 참가자가 처음 등장할 때면 떠오르는 공식 있잖아요. 화려한 핀 조명, 번쩍이는 스팽글 의상, 엄청나게 웅장한 세트장 같은 거요. 그런데 무명전설은 그런 장르 적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완전 파괴했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헬스장, 카센터, 레스토랑 같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7가지의 공간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묘사가 진짜 시각적으로 엄청 생생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그 102호 이유증 참가자는 헬스장에서 과감하게 상의를 탈의한 채로 막 펌핑된 근육을 보여주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시선을 확 끄네요. 그리고 302호 김현민 참가자는 앞치마를 딱 두르고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는 아주 가정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그 어린 참가자들의 시각적 연출은 어떤가요? 화려한 무대에 서기엔 아무래도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말이죠.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최연소 라인인 101호 박차오름 군이랑 홍승영 군은 너무나도 귀여운 잠옷 차림으로 등장해요. 침대 위나 거실 같은 친숙한 공간에서요. 아, 정말 일상적이네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티저로 나가니까 누리꾼들 반응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죠. 다들 너무 훈훈하고 매력적이라 도대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고요.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거군요. 심지어 이거 노래 실력이 아니라 비주얼 보고 뽑은 게 아니냐는 아주 기분 좋은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훈훈한 비주얼과 신선한 연출에 당연히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일상 컨셉은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눈요깃거리나 화제성만을 노린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 오디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치밀한 전략이에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세팅된 완벽한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저씨, 귀여운 잠옷을 입고 뛰노는 동네 꼬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앞으로 열광하게 될 새로운 전설, 그 빛나는 원석은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특별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 당신의 이웃으로 치열하게 일상을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아, 그 일상의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대중과 참가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냥 TV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늘 가는 동네 식당 사장님의 도전처럼 느껴지게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다가도 티저 영상에서 참가자들이 툭툭 뱉는 인터뷰 대사들을 들으면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 참가자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인터뷰였죠. 맞아요. 그 대사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더라고요. 이름 한번 날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무명의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쓸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다. 참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이런 말들을 뱉는데 그 짧은 인터뷰 속에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견뎌온 수많은 밤의 좌절, 그리고 두려움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서 저도 모르게 확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 대중들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절박함, 이 처절한 생존 경쟁과 눈물에 이토록 깊이 몰입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들의 슬픈 사연에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남의 고생을 구경하는 자극적인 재미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지독한 공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각자의 삶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치열한 서열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곧 서열탑이니까요. 시청자들은 언제 잊혀지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무명 가수들의 근원적인 두려움 속에서 나의 불안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악조건과 보이지 않는 벽을 딛고 역경을 이겨내며 위로 올라설 때 묘한 대리만족과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듣고 보니 확실히 그렇네요.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줄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말씀이시죠? 네, 진행을 맡은 MC와 심사위원 라인업을 보면 제작진의 깊은 고민이 딱 엿보이더라고요. 단순히 요즘 인기 있고 말 잘하는 예능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MC인 장민호 씨와 댐대호 씨의 조합부터가 아주 눈에 띕니다. 특히 장민호 씨의 경우 지금은 최고의 스타지만 과거 그 오랜 무명 시절의 아픔과 서러움을 온몸으로 직접 겪고 버텨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1층과 2층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그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단, 이른바 전설들의 면면을 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장 남진 심사위원은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죠. 네, 겉멋이나 사연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가려내겠다는 단호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이 피라미드의 서열을 재편하겠다는 이성적인 중심추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반면에 조항조 심사위원의 존재감은 또 다른 결의 묵직함을 줍니다. 1978년 데뷔 이후에 정말 까마득하고 긴 무명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오신 분입니다. 호지이스탄토신 무명 시절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서러움을 너무 잘 아시기에 참가자들의 간절함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요. 오죽하면 이 참가자들의 땀방울과 프로그램의 진정성 하나만 믿고 무려 시청률 18%라는 아주 과감하고 놀라운 예측을 내놓으셨습니다. 18%면 진짜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성적인 평가와 감성적인 공감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네요. 이 두 분 외에도 주현미, 신유, 손태진, 강문경 등 세대를 아우르는 초화 전설들이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 심사위원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1층의 무명들과 꼭대기의 전설들이 무대를 사이에 두고 어떤 교감을 나눌지가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감이 참 기대가 됩니다. 선배로서 건네는 조언들이 참가자들의 서사를 한층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쫙 펼쳐놓고 집중 탐구해본 이 무명 전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 쇼는 그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누가 트로트 메들리를 더 간드러지게 부르느냐를 가리는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대중적 인지도라는 아주 차갑고도 견고한 사회적 계급의 벽을 세워두고 오직 마이크 하나 그리고 목소리 하나의 의지에 그 거대한 벽을 밑바닥부터 하나씩 부숴나가는 99명 사내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인간 승리의 여정입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과연 1층의 완전 무명 가수가 5층의 전설을 끌어내리는 짜릿하고 통쾌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굳게 닫힌 가면 뒤에 숨어 벌벌 떨며 평가받고 있는 유명인들의 진짜 정체는 누구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잔혹하지만 매력적인 시스템의 이면을 짚어보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일상과 삶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현장에 여러분의 진짜 내면과 실력이 아닌 오로지 남들이 알아주는 대중적 인지도나 스펙만으로 층수가 매겨진 거대한 서열탑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탑의 몇 층에 서 계신가요?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그리고 남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그 답답한 서열을 온전히 내 힘으로 뒤집고 진짜 나로서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꺼이 찢어버리고 벗어던져야 할 여러분만의 두꺼운 가면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네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